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설림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1장 시험문제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C의 제12기의 법인세 세무조정 자료이다. 제12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 기말 잔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유보의 기말 잔액 합계액을 묻고 있죠. 유보의 기말 잔액은요. 유보의 기초 잔액에서 시작해서 단기 중에 증가 감소된 유보를 가감하면 되겠죠. 1번 제11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기말 잔액. 이거는 유보의 정기말 잔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 유보 잔액이 됩니다. 좀 보면요. 미수수익 유보가 나와 있네요. 요 유보 언제 추인되죠? 요거는 입금에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추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였다. 그러면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되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요. 신부족액이 발생하거나 그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추인되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요거는요. 세무상 기초퇴직급여 충당금 잔액보다 초과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추인됩니다. 무상주 의제배당. 요거는 주식이죠. 그래서 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추인된다. 선급비용. 요거 언제 추인되죠? 기간이 경과해서 송금의 기속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추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것은 유보의 기말 잔액 합계액이죠. 그래서 요걸 구하실 때는 건별로 계산하시지 마시고요. 합계액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편해요. 기초 유보 잔액 합계액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9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제12기 세무조정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산조정, 차감조정. 여기서 유보로 소득처분된 것을 우리가 발라내면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요거는 소득처분이 기타사 유출이죠.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요것도 마찬가지 기타사 유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요게 유보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요것도 유보가 됩니다. 증빙 미수치 접대비는요. 요거는 대표적 상해로 소득처분되죠.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의 비용 계상액. 이거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죠.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상각 자산이든지 건설 중인 자산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었다. 라고 하면요. 직상각 의제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로 봐서 감가상각비 10인 계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 또는 비상각 자산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러스 유보 발생액 합계금액이 얼마다? 3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차감조정 볼 건데 차감조정은 소득처분이요. 두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유보하고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 충당금. 요거는요. 마이너스 유보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산익액. 요거는요. 기타가 됩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요. 요거 감가상각비네. 그래서 유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표시를 보시면요.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의 수정한.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회사가 차변에 이익잉여금 잡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는요. 회사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든지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익잉여금으로 적고 세법은 뭘로 읽는다? 감가상각비로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적고 감가상각비로 읽는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 송금 산입하시고 소득처분은요. 기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세법도 그 늘어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다만 회사가 이익잉여금, 즉 자본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세법은 감가상각비, 즉 손익의 감소로 바꾸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죠. 자본을 손익으로 바꾼다. 그러면 소득처분은 기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증. 요거는 유보가 되는 것이고요. 정기 성급 비용 중 단기 비용 분. 요거는요. 성급 비용을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 해야겠죠. 국세의 가오 납금의 한급금에 대한 이자. 요건 소득처분이 뭐다? 기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전체 금액 합계액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유보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9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유보 발생 금액이 38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발생 금액이 320만 원. 이걸 가감하면 기말 유보 잔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죠? 마이너스 3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있었죠. 이 부분을 유보로 착각하실 수 있는 것인데 실제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회사는 차변에 이익잉여금 잡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는요.
회사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든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줬고 세법은 감가상각비로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감가상각 누계에 증가한 것은요. 회계세법 똑같죠. 그래서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감가상각비가 되어야 되는데 회사가 자본의 감소로 처리했으니 이것을 감가상각비로 바꾸려면 송금 산입하시고요.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해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세법 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